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스탁이 제일 뜨거웠거든요. 엔비디아. 제일 차가웠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종목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국내 증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엔비디아 이슈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거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다만 그쵸. 그게 또 진행하려니 그런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럴 때마다 엔비디아의 젠슨항과 그 미국의 입장이 약간씩 달렸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소위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다시 한번 미국 정부 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주가는 엔비디아다가 한 5% 떨어졌죠. 거의 4.6% 떨어졌고 여타 뭐 AMD를 비롯한 IT 주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젠슨은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젠슨랑 했던 얘기 딱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 때는 넘쳐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뭐 문제거리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엔비디아는 실적 시즌에서 제일 뒤하단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 거리감이 있다고 아직 보셔야 멀었죠. 되겠고요. 네. 대부분의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 월가의 증권사들을 얘기하는 소위 이번 어닝 시즌에도 가장 주목할 만한 주식은 역시 엔비디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추이 자체는 오늘 이런 뉴스 갖고 흔들릴 거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엔비디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주가는 뭐 S&P 500指数 제일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얼마 더 올라가기보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또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과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도 주식에 분할을 하지 않을 거냐 얘기를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100% 기대감입니다. 뇌피셜로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갖고 오늘 내일 한다 이거 갖고 매매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마 장기적인 관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젠슨항 CEO가 얘기했던 팔 때는 넘쳐난다 라는 얘기가 가장 좀 인상적으로 들리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핫스탁 열어볼까요? 첫 번째 핫스탁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예대마진은 좀 걱정이 없는데 확실히 고금리는 은행주에게 나쁜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이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호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근데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점을 다 완전히 우리가 칼로 이제 딱 어떤 것을 구분하듯이 나눌 수는 없으나 일단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위 소매금융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라고 일단 이런 분명히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에 IB를 위주로 주문을 했던 것은 JP 모건이기 때문에 양대 산맥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현금만 쓰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냐 카드를 쓰시잖아요. 거의 못 봐요. 현금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용카드를 만들었던 소위 비자 카드를 만들었던 것들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자 자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독립된 회사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 있는 회사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소비 상황을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드의 사용액 얘를 항상 추이를 보는데요. 카드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거는 뭐 지난번에 JP모건에서 얘기했다시피 다 똑같은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이익이 약간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은 모두 예상치를 조금씩 넘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죠. 82센트가 예상됐는데 90센트가 나왔고요. 251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됐는데 253억 달러가 나기 때문에 조금씩 좋은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큰 은행과 작은 은행과의 차이인데요. 내용 들어가 보면 JP모건에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에 얘기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결국은 소위 대선 상각이거든요. 손해난 것을 얼마만큼 더 손해를 처리하느냐, 그리고 그때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냐는 것인데요. 대선 상각 규모는 증가세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냐는 건데요. 이 0.33, 0.35%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JP모건에서 그날 얘기했던 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걸 위해서 또
또 준비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인데 그 그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은행들과 오늘까지 나와서 이번 주까지 나올 소위 빅뱅크들과 흔히 해서 빅뱅크들을 거의 IB들 큰 은행들과 지방은행들, 지역은행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겠죠. 지역은행은 지금 쉽게 해서 신용카드 연체율도 사상 최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드를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손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자나 마스터카드 손해 안 납니다. 누가 손해 나냐면 은행들이 손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작은 은행들일수록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집중은 일단 여기에 이런 큰 은행도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골드만삭스는 일단 당연히 이익은 작년도에도 약간 줄어들었지만 매출과 이익도 긍정적으로 나왔다. 주가는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가 결국에는 관건이네요. 이런 대형 은행들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중소형 은행들은 계속해서 좀 위험한 구간을 걷고 있다는 거, 고금리가 지속되는 동안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 역시나 실적주인데요. 록히드 마틴입니다. 호실적에 기뻐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무기 수요 호조에 따라서 호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뭔가 조금 씁쓸한 내용이죠. 근데 또 주가도 막상 마이너스로 전환됐더라고요.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록히드 마틴도 마찬가지, 소위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이 마르다, 콜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바로 사갖고 바로 뜯어서 계산하고 바로 마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 필수 소비재, 선택재, 일반 임의 소비재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임의 소재지만 우리 팬데믹 직후에 끝났을 때 저희 공급망 있을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차종 6개월, 8개월, 1년 걸리는 거 헌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일어나니까 녹화 방송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홈쇼핑을 하는데 리스하는 거를 홈쇼핑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차종이 일주일에 다 준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소비자나 우리가 생각하던 소비자와 달리 지금 이런 무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보통 3, 4년, 5, 6년 걸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폴란드랑 대규모 수출 계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2030년까지 계약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대형 항공기를 예를 들어서 정말 사실 수 있죠. 우리나라 재벌그룹 같은 경우에서 보잉 737 맥스 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 5, 6년 걸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만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전쟁 났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 자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일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쟁하고 예를 들어서 시가 전에 투입되면 뭔가 양측에서 또 문제가 되고 탱크가 장갑차고 지금 사고 나서 부서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나고 나면 다시 재고를 채우겠다. 그런 관점에서 아주 먼 쪽에서 재고가 주문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출이 기대 이상이 나왔고 다만 마진은 조금 부족했지만 월가 해석도 이 정도면 괜찮다. 상당히 걱정했던 것들 그리고 소위 예산의 지연 때문에요. 본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래서 지연되는 거 걱정도 있지만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회사에서는 자신감 여전히 필요했겠고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여유가 되는 대로 계속 주주한테 돈을 나눠주고 바이백을 자사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소위 전쟁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 한쪽으로는 돈 벌기를 찾잖아요. 보통 분들이. 그래서 소위 방위산업 이런 데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에서도 그런 거 좀 보시는 분이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그거는 우주항공이나 방위산업이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역시 그런 쪽 진심 관심 갖고 계신 분이라면 IT라는 ETF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는 우주항공, 방위산업이 같이 있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RTX라든가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만 요즘 상당히 잘 나가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바로 이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전차, 탱크 가는 거랑 장갑차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있는 묶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제가 보기엔 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ETF도 ITA 같은 ETF들 많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방위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스탁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 에그코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GPS 내비게이션 업체 지분을 인수했다고 들었어요. 뭐 농슬라라는 얘기가 또 있던데 어떤 기업인가요? 농슬러는 아마 테슬라를 해갖고 예, 농슬라라고 그쵸, 예. 표현한 것 같은데 저도 재밌게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런 표현이 있길래요. 쉽게 해서 이 농기계에서 세계 최대 기업은 디어입니다. 디어. 그렇죠. 예,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어와 한판 붙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라는 회사. 규모는 보면 10분의 1,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100억 달러가 안 되고요. 이거는 상당히 디어는 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10배, 11배 정도 시가총액이 있는데 하는 일은 이제 거의 비슷한 일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소위 소프트웨어나 이런 정밀 기계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저기 뭔가 할 때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나오고 그 회사가 하는 유튜브를 공식 유튜브 계정 보면 들어가는데요. 네. 여기서 온통 얘기하는 것이 정밀한 기계인데 로봇 자율주행이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디어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수많은 밀밭 이런 데서 사람 일일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알아서 기계가 가는 건데 거기다가 저는 그 정도까지만 알았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파종도 직접 다 하고요. 위치별로 다 해서 판단하고 다 하고요. 했고요. 지역마다 뭐 땅마다 제가 농사를 안 해봤지만 거기에 그에 맞는 비료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비료도 또 알아서 더 해주고 뭐 날씨에 따라서 뭐도 하고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그런 할게 없네요. 앞으로 네. 차세대에서는 농업하면서 이들 표현으로 보면 차세대 농업 정밀 기계 뭐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쉽게 해서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네요. 한마디로 보면 디어를 쫓아가고 싶은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그코에 대해서 디어의 뒤를 쫓을 수 있을지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내용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에버코어가 주목하는 낙폭과 대조 8선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쉬는 것들, 대표 중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 쉬는 것이 있겠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을 언제 살지를 모르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이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물론 없죠? 모르죠. 세상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쵸, 20년, 30년에 이게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갖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상당 기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펩시콜라, 코카콜라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장 오늘 사갖고 한 달 후, 두 달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면 이게 한 6개월, 12개월 후에 보면 왜 그때 안 샀을까 하는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 이틀을 보지 마시고 그런 것에 기준을 한번 찾아보시기 위해서 에버코어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연중 고점 대비 너무 한 40-50% 따르면 겁나잖아요. 그래서 한 10에서 25% 정도 하락했고요.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냥 증가하는 거 아니라 이 증가의 상회율이 있으면 더 올린 건데 이익 전망의 상승률이 S&P보다 더 나은 것들입니다. S&P의 이익 전망 상향폭보다 더 높은 거. 그러니까 벤치마크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눈높이를 높인 것들인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진 것들이거든요. 8개만 간단히 불러드리면 맥도날드, 애플, 연브랜즈, 풀트그룹, 일러노이 툴즈웍스, 온세미콘부터 펩시코, 이튼인데요. 네. 이 중에서 아마 맥도날드나 애플, 그리고 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펩시코 이런 것들은 익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추가적으로 스타디를 해보시고 특히 RSI 같은 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애플이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인상적이긴 하네요. 연중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5% 하락했지만 전망치, EPS 상승률 전망치가 계속 S&P 500보다 높은 기업들 8선이었고요. 맥도날드, 애플, 연브랜즈, 온세미컨덕터, 펩시코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